28번 유전자 키, 목적 없음에서 불사로. 진정한 불사는 죽음이 존재할 수 없는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분리의 감각이 먼저 사라져 삶을 원래의 위치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인식의 국지적인 중심이 없게 되면 죽음도 없게 됩니다. 죽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식만이 남아 끝없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옮겨갑니다. 28번 유전자 키 CD 불사. 안녕하세요. 유전자 키 가이드 샤론입니다. 오늘은 유전자 키 28번, 3번 라인의 날입니다. 그림자는 목적 없음, 선물은 전체성, 그리고 CD는 불사, 즉 죽지 않음, 영원함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 첫 기억은 6살 때 큰 고모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평소 따뜻하고 자상하던 40대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가족들과 친척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흙을 파고 무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다가 어머니 앞으로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절대 죽지 마.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라고 생각했고 무서웠던가 봅니다. 어머니는 슬픔 속에 저를 꼭 안아주셨고 그 장면은 평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때가 강렬했는지 이후로도 여러 번 그때 이야기를 하셨지요. 이제 2025년 10월입니다. 그때로부터 50년이 훌쩍 흘렀네요. 이번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경상북도 봉화로 가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KBS2 프로그램 생생정보의 2집 살림 코너 작가님이 저의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서울과 봉화를 오가며 살아온 제 25년의 이야기, 기독교, 천주교, 불교라는 서로 다른 종교를 초월한 가족 간의 소통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를 모신 축소사에서의 기억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는 여행이 점점 힘들어지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힘들다 싫다 하시던 어머니를 설득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수술 후 만으로 딱 10년이 흐른 시점이기에 여행을 통해 이번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여행 전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쳤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젊은 시절의 부모님까지. 그런가 하면 저의 최근의 모습, 이렇게 100년의 세월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소녀였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때도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삶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 오래 살았다. 이번에 영정사진을 새로 찍고 싶다. 이미 20년 전에 수의도 영정사진도 준비해 두셨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도 진즉 서명해 두신 분이니까요. 삶과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태도에 저는 다시 숙연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축소사로 향했습니다. 제 스승이자 또 한 분의 어버이신 무역훈 스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와 스승님이 함께 웃으며 저를 바라보시는 장면, 그 따뜻한 눈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스님께 제가 이번에 쓴 그림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읽어드렸고 그 옆에서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큰 스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역시 양반이시네. 변함이 없으셔. 그나저나 너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시더라. 내 마음이 좋던데. 저는 어머니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했지요. 이어서 아버지의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나무 앞에 선 어머니는 손끝으로 가지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르겠소. 저는 울컥했습니다. 삶과 죽음, 남음과 떠남이 한 줄기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봉화군에 위치한 기연고택에도 머물렀습니다. 종갓집 스타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입, 두 입 드시던 어머니는 감탄하셨습니다. 아, 어쩌면 찬들이 이리 얌전할까? 바깥에서는 좀처럼 맛볼 수 없는 맛이야. 뚝딱 한 그릇을 비우시더니 한 그릇을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평소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는 분인데요. 어르신들에게 밥은 삶의 의욕으로 연결되니까요. 식사를 차려주신 종갓집 며느님께서 내년에 어머니를 마을 노래자랑에 초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 어머니.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모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KBS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원 등 적극 후원을 했고요. 메이크업 선생님도 수원에서 봉화로 먼 길을 달려와 저희를 위해 1박 2일로 봉화에 머무셨어요. 여정 내내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응원하셨고 고우시다, 대단하시다, 노래를 잘하신다 하며 찬탄을 하셨고요. 어머니의 얼굴에 계속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촬영이 종반에 이르면서 어머니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참 좋네. 내년에도 또 찍고 싶어. 다시 불러줄라우? 그때마다 촬영팀도 저도 활짝 웃었습니다. 살 만큼 살았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에게 더 살고 싶은 이유가 하나 둘 늘어갔습니다. 이번 여행을 마치며 촬영팀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게 봉화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어버이 두 분이 이곳에 계시니까요. 이번에 어머니와 함께 와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제 안의 분리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하나의 자리로 돌아갔음을 인식했습니다. 원래 둘이 아니니까요. 이어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가 어머니에게서 왔고 어머니가 제 마음의 고향임을 깨달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명은 어머니를 통해 흘렀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통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의 끝을 직면하니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어머니와 함께 죽음을 생각하고 나누니 어머니의 여생 동안 제가 그리고 우리 둘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죽음이 존재할 수 없는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살기로 합니다. 서울로 돌아와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노래 연습을 시작하셨어요.
가수 조항조 씨의 남자라는 이유로를 고르셨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노래를 하시니 저도 힘이 납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조만간 앵콜곡 하나를 더 준비해야겠지요? 모레 10월 29일 수요일에 방영된다고 해요. 저녁 6시 35분부터 KBS2에서 시작하는 생생정보의 두 집 살림 코너에서요. 저는 TV를 안 본 지 25년이 넘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시청하려고요. 죽음을 통해 어머니와 헤어짐을 두려워하는 6살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초월해 영원히 하나로 존재한다는 확신을 나누는 50대 샤론으로요. 이제 저는 매일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사랑으로 존재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을 축복합니다. 유전자 키 덕분에 오늘 저는 제 삶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탐색했습니다. 유전자 키에 도반님들께 제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샤론합니다.